다음은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국회 시정연설 관련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요,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 헌정사 최초입니다. 이 민주당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에 어제 예고한 대로 전면 불참했습니다. 네. 발제에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오는 이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이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거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가다가 정작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이 회의장까지 가는 길에는 침묵 시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민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대통령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침묵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영혼을 비키세요.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네,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앉아 있다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이 박수를 치면서도 윤석열 연호를 하면서 맞이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비교섭 단체하고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입구에서 입구 기준으로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쪽에 정의당 의원들이 실제로 회의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고요. 네. 대신 피켓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뭐 XX 사과에라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순방준 발언 논란에 대해서 네.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사과하라라고 대통령에게 소리치자 여당 의원들이 좀 조용히 해라, 예의를 지켜라라고 약간 자중시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거는 지금 헌정사 최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수아 기자, 네. 그럼 민주당이 왜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인가 짚어봐야죠. 주말에도 그렇고 일이 많았잖아요. 앞서 그쵸. 민주당은 이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그리고 종북 주사파 발언 또 감사원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감사와 수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이 시정연설에 이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만 참석하겠다라는 야당의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면서 이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오전 열린 의총에서 결국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의총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 당사가 침탈당하는 그런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오늘 보이콧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네. 영상으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7년 6월 인수위도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부터 내내 항의 손팻말과 무박수로 맞았습니다. 또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모두 검은색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대형 현수막 3개와 손팻말까지 들고선 고성으로 연설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엄중하면서도 더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충분히 표출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의총에서도 이 보이콧 방침은 일찌감치 정해졌지만 방식을 두고서는 쉽게 뜻이 모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 불참이 이 참석 후 규탄보다는 절제된 방식이다. 이 절제된 방식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 5년 전 상황과 이 오늘의 상황을 절대 비교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아까 원내대표도 설명했지만은 야당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뭐 네. 거기서 이제 항의를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오늘은 야당 의원들이 입장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거고요. 네. 또 이번에는 시정 연설에 앞서서 뭐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단 그리고 여야 대표단까지 함께하는 이 사전 환담이라는 자리가 항상 있거든요. 이 그쵸. 자리에 마저도 이 민주당 대표단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앞서 비교한 이 5년 전 시정 연설의 경우에는요. 네. 뭐 그때 당시 이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네. 앞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단들이 좀 모이자라고 회동을 제안했을 때는 두 번 다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국회 시정 연설 전에 있었던 사전 환담에만큼은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그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오늘은 참석하셨네요라는 네. 얘기를 했다가 또 네. 홍 전 대표가 여기는 국회니까요라고 대답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사실 대통령 시정 연설이 뭐 야당의 이 뭐 강력한 항의 없이 뭐 순탄하게 이루어진 적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얘기처럼 아예 그냥 불참을 한 건 또 처음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항의 표시의 방식으로 네. 불참 또는 뭐 피켓 또 야유 뭐 여러 가지.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아예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거 이게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좀 더 절제된 방식이라 그랬고 네. 아마 일각에서는 더 강한 항의 표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여야 간의 이 협치라는 건 완전 사라져버린 아. 상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거죠. 실제로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와서 연설한 거, 국민에게 설명을 한 거 네. 이거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험난함을 예의치 않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정연설 시기를 좀 더 늦추면서라도 여야 간에 막후에 뭔가 협상을 해본다든가. 근데 연설 시기를 늦추면 협상이 될 만한 분위기이긴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서로 연결고리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뭔가 만약에 그래도. 막후에 채널이 가동이 됐다면 네. 어저께처럼 제1야당에 대해서 검찰이 치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거. 물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한이 있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지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그렇다면 하나씩 풀려 나갔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완전히 실종돼 있는 상태라는 거. 네. 그 모든 게 집합된 게 야당이 저렇게 아예 참석하지 않는 이거니까 문제는 앞으로 아니에요. 앞으로 이 예산안이 만약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뭐 어떻게 또 풀어 나갈 거냐. 그런 점에서 협치의 실종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네. 지금 본회의장 불참은 뭐 방법, 수단의 하나일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안을 두고 양쪽 해석 자체가 지금 갈리는 게 협치의 실종 아니겠느냐.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우려와 걱정을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반쪽 시정 연설. 근데 사실 이 시정 연설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거나 손을 내밀었다거나 이러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 연설 중에 국회의 협조와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네. 보이긴 했습니다. 내용 먼저 듣고 오실까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실제로 좀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경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13번, 그리고 국민이 9번, 그 다음으로 안보, 약자 등이 언급됐는데요. 네. 또
이 뒤로도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네. 취임 뒤에 첫 번째 대통령 연설을 할 때는 네. 이 윤 대통령이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한테 목례를 하지 않아서 아. 이 박 의장이 목례를 받아내는 약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오늘은 잊지 않고 또 김진표 의장에게 목례를 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시정연설 내용에 협조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경제를 더 많이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시정연설이 끝나고 그럼 나오면서는 혹시 민주당이랑 뭐 악수를 한다거나 다가갔다거나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마주칠만도 했는데 네. 그런 장면은 카메라에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연설을 마치고 나오면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가장 먼저 악수를 청한 사람이 네. 다름 아닌 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였습니다. 그 다음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그 다음에 네.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이후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이미 퇴장하고 자리에 없어서 아마 네. 악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5부 요인들을 모두 챙기고 퇴장했고요. 민주당과의 접촉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단 연설이 한참 진행 중일 때는 다시 한번 비공개 의총을 가지면서 네. 아예 약간 귀를 막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연이어서 뭐 시정연설은 보지도 그리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원들의 백브리핑 내용도 있었고요. 네. 이후에 오후 1시 반쯤에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좀 당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다만 이게 통일된 의견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시정연설이 좀 무성의했다. 민생을 돌파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민주당 보이콧에 강한 유감 표하지 않았을 리 없었겠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한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도 나쁘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더없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네, 보신 것처럼 이 정치 인생 중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례다. 이제 국민에게 되게 매우 무례한 상황이다 같은 설명입니다. 또 이번 보이콧을 이 민생과 관련 없는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지 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으며 이 국정과 예산 심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성일종 정책위원장 역시도 이 보이콧을 앞세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행위 아니냐라는 입장을 이어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아까 이 윤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긴 합니다만 오늘 시정연설로 인한 이 뭐 대결, 뭐 불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이 그래서 통과가 될 것인가. 아직 뭐 조직 개편안이고 뭐가 지금 통과될 게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정연설까지 네. 거대 야당이 불참한 걸 보고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데런 에스모 글루라는 사람이 쓴 책에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예, 국회 시정연설까지 참석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분열이니까 네. 앞으로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돼야지 내년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려운 사람도 없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준예산으로 스톱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개혁하겠다는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말도 못 되겠죠. 여러 가지 지금 또 금융시중 경색이잖아요. 이것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환율이 1,444원, 네. 1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책임은 지금 여당이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보세요. 강원도지사가 나 책임 안 져 하니까 지금 금융 경색이 회사채가 마비됐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전임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때 과잉 투자하고 잘못된 건 있지만 지금 도지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김진태 지사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야당의 회의에 안 들어온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대통령도 그 야당이 집회하는 데 가서 네. 간단한 목례라도 좀 하고 왔으면 좀 링컨도 그렇고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고 업무의 대부분은 야당과의 대화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단결보다도 야당하고 손 내밀어서 앞으로 좀 협치를 좀 해나가는 거 이게 좀 중요한데 그게 좀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네, 지금 불참한 야당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또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